갑시다. 1문단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촉발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지금부터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흔들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구나. 우선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들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요인. 이로 인해 양반이 아닌 계층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또한 중앙벌혈의 관직 독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벌혈, 단어 뜻 확인했었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되었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층인 잔반이 나타나 양반층이 분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리고 양반층이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는 등 신분제로 인한 병폐가 지속되자 양반이 아닌 상민들이 과중한 군역과 같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시도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 나왔고, 이러한 신분 상승 시도는 양반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배 신분이던 양반의 권위와 희소 가치를 점차 떨어뜨렸다. 괜찮지? 신분 상승을 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양반층이 많아지는 거고, 양반이 많아질수록 양반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희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사회계층 내부의 분화와 함께 양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2문단,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비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1문단에 있는 내용은 양반층이 많아졌다 하는 내용이었고, 2문단에 적혀있는 건 최하위 계층인 노비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관련된 내용이야. 노비 중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외거노비도 있었는데, 부를 축적한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관리와 결탁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영조 연간인 1746년에 국가에서 편찬한 법전인 속대전을 통해 노비가 쌀 13석가량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면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노비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하는 마지막 문장 보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노비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관리와 결탁해서 신분 상승을 도모했다는 내용이 이거는 불법적인 기재였겠구나 하는 거 뒤늦게 알아차릴 수 있다. 3문단,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해 있던 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제안을 하였으며, 특히 신분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능력에 맞는 직무를 맡을 수 없는 현실적 모순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난데없이 3문단에서 실학자들 얘기가 왜 나왔나 했더니, 신분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능력에 맞는 직무를 맡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신분제의 동요와 연결되는 내용이 되는 거네. 실학자들은 개인의 능력보다 문벌을 중시하는 신분적 차별을 조선 사회의 잘못된 인습이라고 생각하고 라고 했으니까 실학자들은 능력을 중시하는 거고요. 문벌을 중시하는 건 이전에 조선 사회에 그전에 있었던 잘못된 인습인 거야. 그러면서 신분보다는 능력에 맞게 업무나 직업을 가지는 사회 분업적 개념을 도입하여 신분제 개혁의 기준으로 삼았다. 능력 중시, 사회 분업적 개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학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 양반 세습제를 비판하거나 노비제도를 개혁하려는 주장은 17세기 유형원 이래로 많은 실학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4문단,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신분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네가 문벌보다는 능력을 더 중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제 자체를 아예 없애자라고 얘기한 건 아닌 거야. 신분제도 자체를 인습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조건 없는 만민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유교적 계층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대부분 양반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분제 자체를 없애자라는 말은 못했겠지. 대부분의 실학자가 본인이 양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신분제가 점차 무너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관찰하고 근대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4문단의 마지막 부분은 실학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었다. 나지문 1문단, 조선 후기에는 오랜 시간 지속되던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제도를 비판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보면서 앞에 읽었던 내용이랑 연결 지어주셨어야 되죠. 여기에 적혀있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봉건적이고 인습적인 제도를 예시를 들면 어떤 제도가 되는 것이다. 가에 있었던 신분제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혁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 중 신분제 개혁이 대표적이며 조선의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한 선구적인 학자들로는 유형원과 이익, 유수원이 있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가의 3문단에서 실학자의 하나로 언급이 되었던 인물이었다. 2문단, 17세기 실학자인 유형원은 지금부터 유형원에 대한 설명 먼저 해줄 거고요. 이후에 이익이랑 유수원이 이어질 거니까 셋을 열심히 비교해 주셔야 돼.
유형원은 양반 세습제의 개혁을 위해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공거제로 관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제도는 없앨 거고요. 공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사용할 거예요. 공거제는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같은 학제에 따라 공부하게 한 후 그중 우수한 인재를 관리로 임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과거제도랑 뭐가 다른지 잡을 수 있겠네? 공거제라는 건 양반이랑 상민을 포함한 양인을 대상으로 하더라. 그래서 이때 양인이 뒤에 개념 정의도 되어 있잖아. 각주에 의하면 조선의 신분제도 중에서 천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양인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더 이상 양반만이 벼슬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양반뿐만 아니라 상민에게까지도 관리로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뒤에 적혀 있는 상민을 포함했다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인 거야. 그 뒤에 능력에 따라서 선발을 해서 똑같이 공부해서 우수한 인재, 계속해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 가랑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한 그는 노비제도의 단계적 철폐를 주장했다. 노비제도는 단계적으로 점차 없앨 거야. 두 가지 내용 나온 거네. 과거제 말고 공거제를 실시할 거고 노비제도는 단계적으로 없앨 것이다. 노비를 단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양인과 천인의 결혼이 확산되던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우선 아버지가 노비여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게 하는 노비 종모법을 시행하여 노비 신분의 세습을 점점 줄이고자 했다. 이런 식으로 점차 노비제도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노비제도 철폐를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만 노비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이후에는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노비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기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노비종모법이랑 특정 날짜 이후로는 새로운 노비를 더 이상 추가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것이다.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유형원은 급료를 지급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공제도의 운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 제시를 해주었다는 말이구나. 3문단 18세기 전반의 실학자인 이익은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17세기에 이어서 시간이 흘러간 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실학자 내용이 나온 거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이익은 당시 조선에 놀고 먹는 양반이 크게 늘어 사회적 폐단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여 성호사설에서 나라를 좀먹는 병폐로 과거제도, 노비제도, 양반 문벌제도, 게으름 등을 언급하였다. 이익은 신문제로 인해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놀고 먹는 양반들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내용은 앞에서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 새롭게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이를 위해 양반도 관직에 오르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했던 말 반복. 이거를 산농합일론이라고 부르고 이 산농합일론과 농사를 짓는 선비들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역전과를 주장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놀고 먹는 양반들이 농사를 짓도록 유도할 건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농사를 짓도록 하고요.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인재는 또 새로운 벼슬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이익은 노비 신분의 세습과 노비 매매를 반대하면서 양반이 소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수를 제한하고 노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비 종모법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거는 공통점이네 라고 생각해줘야 되지. 앞에 나왔던 유형원과의 공통점. 이익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백성이 많아지면 군포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으므로 말인즉슨 노비들은 군포를 냈다 안 냈다는 말이구나 하는 것도 잡아줘야 돼.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백성이 많아지면 군포가 더 많아지니까 노비 종모법이 국가 재정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국가 재정 부족 문제를 앞에서 유형원이 언급한 적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또 차이점이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에는 반대하였다. 자신의 능력으로 관리가 된 사람에게는 군역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관리에게 군역을 지우지 말자는 입장은 유형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유형원과의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4문단 실학자 유수원은 이익과 같은 시대를 살았고 이익처럼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공통점. 근데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이 달랐다. 지금부터 차이점 나오겠지. 이익이 농민과 농촌에 집중했다면 유수원은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에 집중하였다. 이게 차이점이네. 유수원은 이용후생의 실현을 위해 양반 문벌의 타파를 주장하고 산농공상의 평등과 균형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관제개혁을 통한 능력 중심의 관료체제 정착,
세금 부담의 합리화를 위한 재산 정도에 따른 균분균세가 그것이다. 그래서 유형원이 주장한 것도 두 가지 정도가 언급된 건데, 첫 번째 나온 능력 중심의 관료체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유형원과 이익 셋 전부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뒤에 있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균분균세를 하자라는 내용은 유수원만의 고유한 주장이다 하는 것도 잡아줘야 돼. 또한 유수원은 천인을 제외한 백성은 신분 고하에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이런 조건 체크하세요.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차별이 없는 게 아니고 그중에 천인은 제외야. 천인은 여전히 천한 거고 나머지 백성은 신분 고하에 차별이 없으니까 산홍공상을 능력에 따라 구별하자고 제안했다. 양반과 상민을 포함한 양인의 아이들이 4에서 5세가 되면 스승에게 교육받도록 하여 그 자질을 바탕으로 15세 이전에 사와 농공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양반이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비판하고 벼슬을 하지 않는 사대부는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과 같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해서 산농공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앞에 나왔던 이익의 산농합일론이랑 잘 비교를 해주셔야 했다. 유사한 면도 있는 거지. 어떤 면에서 사대부들이 벼슬을 안 하면 농업을 하도록 하자 하는 건 유사한 거고요. 근데 농업뿐만 아니라 상공업을 강조했다 하는 건 유소원만의 고유한 특징이고요. 까지 지문 끝. 문제 풀러가자. 1번 문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고, 1번 가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당시 학자들이 제안한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과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가의 앞부분에서 신분제가 왜 동요되었는지 원인 얘기해줬고 노비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언급을 해줬으니까 가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제시한 거 맞고, 그러면서 당시 학자들이 제안한 신분제 개혁안의 특징 당연히 언급해주면서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실학자들의 개혁안에 대해서 한계로 완전한 만민평등을 주장한 것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니까 1번 선지가 바로 정답. 2번 가는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에 따른 각 계층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없다. 3번 나는 조선의 신분제가 변화한 과정을 공시적으로 살펴보고, 공시적이라고 하면 같은 시기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조선의 신분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공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4번 나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한 신분제 개혁안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어떤 개혁안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각 개혁안의 한계점 언급한 적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언급한 적 없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조선 후기의 봉건적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조선 후기 봉건적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가에서 언급해 준 적은 없고, 그러면서 이를 개혁하는 방안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제시해 준 적도 당연히 없었다. 2번 문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1번 조선 후기에 군역을 피하기 위해 신분 상승을 시도하는 계층이 있었다. 군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을 꾀한 상민 계층에 대한 언급이 가의 1문단에 적혀 있었지. 2번 이익은 노비 제도를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노비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익이 주장한 노비와 관련된 제도가 노비 종모법이었기 때문에 노비 종모법에 따르면 노비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맞아서 2번도 맞는 말. 3번 조선 후기에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노비는 네 글자로 바꾸면 무슨 노비? 외거노비였지? 이 노비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맞는 말. 4번 유형원은 기존의 과거 제도를 비판하면서 모든 신분의 사람 중 능력이 있는 자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시험 방식을 제시하였다. 주의하셔야 되는 선지지. 마찬가지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한 번 더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 유형원의 주장은 양인에 해당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양인에는 천민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하는 거 계속해서 잡아주셔야 돼. 5번 유형원은 노비제도를 폐지한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안, 이게 지문에 의하면 고공제에 대한 언급이었고 이거를 주장한 것이 맞다. 3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정약용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고, 보기 18세기 실학자 정약용은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업을 선비, 농부, 공인, 상인, 과일과 채소 재배, 배와 비단자기, 목재 등 자재 관리, 가축 기르기, 산나물 캐기 등으로 나누어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직업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정하자.
또한 경세유표를 통해 분홍, 상공업자 등의 신흥서민층을 관료체제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의 역할이지만 이라고 적혀있는 거 체크를 하자. 나라를 다스리는 건 양반만이 할 일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역시나 실학자 고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네. 양반이 더 우월하다,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의식까지는 가지지 않은 거야. 하지만 우수한 농민과 공인을 행정직에 발탁하는 직업별 과거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약간 계층 간 차이를 완화하는 방안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아울러 양반은 국익을 위해 기존의 유학 외에 농업에 대한 연구, 기구의 발명, 원예와 목축 등의 실용적 학문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바로 실학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그러면 실학자 정약용이어서요. 실용적인 내용을 주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교적 계층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대로 선지 내려가시면 1번 산업공상을 나누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양반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볼 때 유교적 계층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군. 국가가 직업을 선비, 농부, 공인, 상인, 산농, 공상으로 기타 등등으로 나누어서 배분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산농, 공상 여전히 구분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건 양반만 해야 된다 했으니까 1번 선지가 바로 맞는 말이 되지. 2번 다양한 실용적 학문을 수행할 것을 양반에게 권유했음을 볼 때까지는 맞는 말. 국익을 위해 양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군. 양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3번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음을 볼 때까지는 맞는 말이지. 보기에 첫 번째 문장에 적혀 있었으니까. 근데 양반 중 잔반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군. 마찬가지야. 이때 말하는 잔반도 양반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결과적으로 양반에게 특혜가 집중된다 하는 거를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정약용이 양반의 계층이 분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지. 4번 분홍과 상공업자 등의 신흥서민층을 관료로 임명하려고 한 것을 볼 때까지는 마찬가지 맞는 말. 대부분의 실학자들처럼 신분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대부분의 실학자가 주장한 적이 없지. 5번 국가가 직업을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신분제를 개혁하고자 한 것을 볼 때 조선 후기에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의 제도를 비판했음. 조선 후기에요. 노비가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5번도 마찬가지 틀린 선지다. 4번 문제. 보기는 나를 읽은 학생의 독서 활동이다. 나를 참고할 때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야 되고, A에 들어갈 내용 자체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글의 내용을 정리하자 였으니까 자료를 일단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지. 자료 1. 유형원의 반계수록이고 학교에 들어간 자는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도록 한다. 공경의 자제도 서인이 될 수 있으며 귀천을 세습하지 않는 것이 도이다. 그래서 신분, 계층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도록 한 거, 귀천을 세습하지 않도록 한 거. 실학자들이 그 당시의 양반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 특혜를 집중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소재다. 자료 2. 선비를 농부와 하나로 합해 법으로 지도하고 농사 짓는 선비 중 재덕이 있는 자를 초야에서 뽑아서 전거한다면 백성들이 농사에 종사할 것을 본업으로 생각하여 각자가 그 업에 안정될 것이다. 놀고 먹는 양반을 농사에 힘쓰도록 하자라고 주장했던 이익에 관련된 내용인 거야. 선비와 농부를 하나로 합치자는 게 산농하밀론이었고, 그리고 농사 짓는 선비 중에 재덕이 있는 자를 청거하자 하는 게 역전과와 관련된 내용이겠지. 그 다음 자료 3. 농공산업에 종사하는 양반은. 유수원이니까 농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공과 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하는 거 잡아주면 돼. 농공상업에 종사하는 양반은 국가가 관리가 될 수 없게 하였으니 지금 선비가 농공상업에 종사하면 벗을삭임과 혼인과 벼슬에 장애가 있다. 근데 유수원 입장에서 이런 현재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지? 국가가 양반을 우대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 손을 묶어 배를 줄이게 하니 굶주리게 하니까 우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곤란케 하였다. 산농공상은 모두 같은 백성이다. 만일 백성의 아이들을 한 모양으로 행세하게 한다면 높고 낮을 것이 없다. 산농공상은 모두 똑같은 거니까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 귀천의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선지 내려가면 1번 자료 1을 통해 신분에 따른 서열을 비판하고 양반 신분의 세습을 개혁하고자 했던 유형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
2번, 자료 2를 통해 농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익의 주장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선비와 농부를 하나로 보자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고 3번, 자료 2를 통해 농사를 짓는 선비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던 역정과와 관련된 이익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 맞다. 4번, 자료 3을 통해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비판한 유수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읽으면서 얘기했고 그래서 정답이 5번. 자료 3을 통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능력에 따라 산농공상으로 구별하자고 제안한 유수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애석하게도 이 지문 세트가 거의 대부분의 선지가 같은 함정을 내고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 무엇이 제외됐기 때문에. 천인은 제외됐기 때문에. 분명히 산농공상이 모두 같은 맥상이다 라고 적혀 있었지만 산농공상에 한정된 거고 천인들은 그 산농공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된다. 5번 문제, 나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 보기,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때 상공업의 진흥과 봉건적인 인습의 개혁을 지향했던 북학파 실학자들은 계속해서 실학자 얘기 신문제에 따라 양반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했다. 홍대용은 양반이라도 학식이 없어 관리에 오르지 못했다면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일하지 않는 양반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읽으면서 사람 2명 떠오르면 되지 이익이랑 유수원이랑 똑같은 말이구나. 공통점. 놀고 먹는 양반을 나라를 갉아먹는 조무로 인식한 박제가는 양반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양반이 상업에 종사하게 하자 하는 건 유수원과의 공통점이 되는 거고 이익은 농업 얘기만 했으니까. 근데 앞에 나왔던 유수원의 입장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성과가 우수한 사람을 관직에 등용하자라고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차이점이네 하고 잡아주셔야 된다. 농업에 관련해서는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성과가 우수한 사람을 관직에 등용하자라고 이익이 주장했는데 유수원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 다음 박지원은 농공상을 지도해야 한다는 양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여전히 양반이 농공상보다는 위에 있다 하는 건 인지하고 있는 거야. 계층의식을 완전 버리진 않았다고 했어. 그러면서 양반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지 않아서 국가가 피폐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양반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학을 연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정리해봤고 그대로 선지 1번 이익과 홍대용은 관리에 오르지 못한 양반이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군. 홍대용 파트 읽으면서 이익이랑 유수원이랑 똑같다라고 우리 분석했지? 맞는 말. 2번 유수원과 박제가는 양반이 실생활과 관련된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실생활과 관련된 생업의 종류 중에 농공상이 있는 거니까 맞는 말. 3번 이익과 박지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양반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군. 당연히 맞는 말이지. 4번 유형원과 박제가는 조선의 봉건적 인습을 개혁하기 위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군. 기억 안 나면 앞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 박제가는 위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유형원은 앞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서 그 이후로는 노비문서를 만들 수 없게 하자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이 5번. 유수원과 박지원은 이용후생을 위해 양반이 실학을 연구해 농민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군. 박지원은 양반이 농공상을 지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유수원은 산농공상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유수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선지. 6번 문제. A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인 거고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다 라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어떠한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떨어지게 만드는 걸 골라주면 되는 거지. 그럼 그대로 봤을 때 1번, 3번, 5번이 틀렸다 하는 건 다들 쉽게 가려냈을 것 같고 2번, 4번을 엄청 고민하다가 틀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가치를 떨어뜨린다 라고 적혀 있는데 4번 선지가 주가를 떨어뜨린다 라고 해서 이때 말하는 가가 가치다 라고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근데 주가 할 때 가는 뭐가 된다? 가격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4번 선지에 적혀 있는 떨어뜨리다는 가격, 값어치, 금액을 떨어뜨리다 라는 맥락이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가치를 떨어뜨리다랑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건 2번 선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가려줘야 되는 문제였고 4번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을 것 같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끝. 고생했다.